구리 자원회수시설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 질문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각로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대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은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예, 2017년에 이미 대보수 필요성이 제기됐고 구조적으로도 불안하다는 결과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2017년 당시에 이 전체적인 대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당시 기준으로 460억 된다는 그 진단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겉 외형을 빼놓고 모두 다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데 최소 1년 이상 대보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의 쓰레기 대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현재 소위 편하게 말씀드리면 소각할 수 있는 고로가 3개가 있는데 여태까지 2개를 가지고 썼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한 군데에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나머지를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대보수를 하는 것이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6년 4월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던 달에 이 민간 투자 사업 철회 검토 지시하셨고요. 2022년 7월 달에 시장님 다시 취임하시자마자 전면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마다 철회 또는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그 우리 영향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1km 이제 반경 범위를 따지는데 주민 의견에 대한 사항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와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대보수 방식이 아니고 자꾸 소각로 증설 방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더더욱 반대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재정 투자 방식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은 가령 우리가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꼭 가야 되는가? 우리가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20년간 위탁 운영권을 주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수료가 우리한테 이제 혜택이 와야 되는데 과연 이게 우리한테 이제 혜택이 올 수 있냐? 우리가 혜택이 와야만이 그 혜택의 이익만큼 주변 영향권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복지시설의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일단 재산상 가치의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 소각장 편익시설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점들이 너무 준비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건 빠르게 우리가 의견을 좀 결정하고 주민들의 그 여론조사도 한번 필요하다 이런 판단하에 이제 중단하게 된 겁니다. 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듣다가 그런 것이라면 시장님께서 전문가이시고 방법이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께서는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받으실 때 우리 저 주민 편의시설 소각장과 관련한 소위 님비 현상과 관련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고 그것으로 석사 학위 받으셨죠? 예, 예,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주민 편의 시설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장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셨고 저도 질문하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 증설하는 사업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세 개의 고로 중에 가동하지 않고 있는 고로를 가동하게 해서
나머지 두 개의 대보수하는 동안에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세 개의 고로가 다 가동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은 200톤 미만으로 유지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전혀 지금 그 인근 주민들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업의 이 목적과 취지를 잘 설명하시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지적한 것처럼 다이옥신 등 주민들께서 그 우려하시는 환경 유해 물질들이 배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물론 요즘 시설이 워낙 좋아서 그런 게 배출되지 않게 관리되고 있지만 상시 계측 장비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 걱정 우려를 그 씻어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요. 또 이 시설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수영장이라든가 이용 편의 시설은 소각장을 그곳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인근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영장 이용이라든가 운동장 이용 요금을 다른 시설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차제에 이번에 소각로 증설, 그러니까 소각로의 증설입니다. 전체 뭐 소각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사업을 하면서 편의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사용료를 대폭 절감하든가, 저는 가능하다면 인근 주민들한테 무료로 쓰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시되, 이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대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026년 이후에는 매립장 반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쓰레기 우리가 치워야 된다는 관점에서도, 또 우리가 환경 생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동네에서 그 만들어지는 쓰레기를 우리가 스스로 자원화시키든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갈매 택지지구에서 LH 공사로부터도 이미 분담금을 받았고 남양주로부터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았죠? 뭐 분담금 내역은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각로 증설과 관련 대보수와 관련돼서는 뭐 거의 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정도의 재정은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미 환경부에서도 저 잔재물 없도록 처리할 정도로 적극적인 그 자원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식물도 이미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라는 입장에서 환경부에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에 적극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 쓰레기가 이제 폐기물이 아니라 이제 재활용 시설, 재활용품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 왔고, 정부도 이제 거기에 따른 처리 시설에 대한 뭐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최대한 우리 하수 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이 바이오 가스 이제 생산 시설로 이제 전환하는 방식인데, 그거에 따른 그 방식이 가령 우리 구리시에 꼭 이점을 줄 것이냐라는 거는 한 번 더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꼭 재활용이 바이오가스,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리 비용이 처리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처리 시설을 또 국고나 우리 시비 또 민간 투자 사업비가 충당돼서 운영하면은 어느 정도 처리 비용이 지금 우리가 강동구나 일반 처리 업체에 처리하는 비용보다 낮아야 되는데 오히려 비싼 그런 역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점을 좀 감안하고, 그러면은 꼭 재활용이 바이오가스 방식만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그
사료로 쓰는 방식과 또 퇴비로 쓰는 방식, 연료로 쓰는 방식 여러 가지 재활용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것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소각로 증설 사업은 시급하다,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제가 공감한 걸로 알겠습니다. 예, 다만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과 관련해서는 생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분석이 되어서 제가 자원행정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 행정을 뛰어넘어서 자원 순환을 정책적으로 집행하는 과로 변모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자원 행정보다는 자원 순환으로 과 이름도 바꾸고 기능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께서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